주제를 잘 잡거나 대상을 잘 잡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땅의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공부를 못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저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해요. 자격증도 훨씬 더 많이 따놨어요. 전공 점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왜 취직이 안 될까요? 딱 한 가지죠. 왜 그럴까요? 국민의 80%가 대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차가 막히잖아요. 왜 막힙니까? 네,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때? 우리나라에서 살면 어때?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에서 안 사는 걸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방대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지방대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큰 믿음을 갖고 있거든. 우리나라에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앞으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10억. 그죠? 그 다음에 인도가 있죠. 인도. 앞으로 인도가 더 많아지지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세안이 있어요. 아세안. 캄보디아, 이제 뭐 태국 이렇게 다 합해서 아세안이라 그러죠. 거기는 무관세, 무관세. 서로가 EU처럼 어때요? 관세가 없어요. 여기가 총 인구가 얼마입니까? 44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경제적으로 지금 업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지날 때 왜 도시화가 됐잖아요. 이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은 옛날에 막 초등학생 있잖아요. 유아 이런 쪽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터닝하는데 대학생들 직업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도시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우리나라 90년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 어떠합니까? 휴대폰 공장을 2조 2천억을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네, 베트남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여기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번에 한 친구가 왔는데 인도에 있는 친구거든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와서 인도에 공납금이 얼마냐? 대학 공납금 60만 원 한 학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을 다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뜻이 뭡니까? 원서 내면 통과되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죠? 원서 내면 통과되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은 몇 군데? 네, 한 10군데밖에 없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강대, 그죠? 이 정도. 에다가 있잖아요. 이제 경희대까지. 그 다음에 상국, 그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경대도 원서를 내면 안 됩니다. 경북대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방에 가보면 경대, 영대, 계대 저끼리 막 있잖아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사 과장 입장에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대학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있잖아요. 학점을 잘 따면 될 거라고. 여러분, 학점 잘 따가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재작년에 있잖아요. 재작년에 이마트가 8명을 뽑았다요. 8명을. 근데 있잖아요. 7명이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1명만 전남대 광주에서 뽑혔어요. 어떻게 뽑혔냐면 이 친구는 어때요? 이마트 40개를 돌면서 각각 이마트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대안이에요. 새로운 대안. 알겠죠? 혹시 여러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다니는 있죠? 네, 그거는 어때? 15%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서 내면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원서 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지만, 나머지 대학은 어떠합니까? 떨어진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합격돼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합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지역을 찾았어요. 새로운 지역.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나라 국민의 80%를 대학을 보냈어요? 하나님 보낸 건 아닌데 왜 물어봐야 되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국민의 80%가 가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국민의 80%가 대학을 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뭐 정말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진짜 국민의 80%가 대학을 간다니까. 앞으로는 거의 100% 갈 거예요. 왜? 대학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시아 44억을 선결하고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런 관점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어때? 한국의 입시를 쓰지 않았어요. 입시를 쓰지 않겠다. 한국의 입시 써가지고 도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가 좋은 대학 가가, 그죠? 고대 가가지고, 삼성 가락해서 삼성 가가지고, 마뉴스에 잘려가지고, 에어컨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법을 연구하세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상해에 있거든요, 상해. 상해에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거리 있잖아요. 3시간도 안 걸려요. 3시간도 안 걸려요. 앞으로 있잖아요, 항공료가 엄청나게 사집니다. 그죠? 어떤 날이잖아요. 네, 2시간 안에 10만 원에 왕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산다고요? 네, 아시아 44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이 제발 한국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부분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왜 또 가요? 그죠? 제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딴 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때? 아빠가 이제 여행을 다닐 거 아니에요, 노후에. 딸 집에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딸네 집에 가는데 어때?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모여서, 그래서 우리 휴가는 어디서 보내네요? 네, 싱가포르에서 모여가지고 리조트에서 탁 놀고, 야, 이런 먹이 멋있지 않아요? 한국에 모여봐서 어때? 하나 리조트. 이런데, 그거 맨날 가잖아. 정말이에요. 그거 왜 삽니까? 저는 우리 딸들이 제발 한국에서 안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사는 방법으로 키웠어요, 지금.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이게 25살 때, 옛날에는 좋은 대학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성과 인격과 사회성과 창의력을 가졌는데 어느 두 개의 기술한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중학생들 한 15살 되면 한 10년 동안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년 동안 어때? 영성, 인격, 사회성, 창의력을 갖고 영어 할 줄 알고 베트남 할 줄 알고 코딩 할 줄 알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네, 우리 대구에 영진전문대라고 있거든. 거기는 딱 2가지만 합니다. 학과가 일어를 가르치고 코딩만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어때요? 엄청나게 갑니다. 엄청나게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 대학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 어떤 거냐 하면 지방대를 다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 시륵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시아 44억을 보면 여러분은 0.1%, 0.001% 들어가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경대 전작가를 나왔는데 전작가를 좋아하지만 교육을 더 좋아했어요. 교육.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하여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가게 됐어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근데 보통은 1, 2년이 다 바쁘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는 소명이 있으니까 4년 동안 버티게 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마침 그때 교장 선생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졸지에 교장이 돼버렸어요. 교장. 그래서 지금 어때? 200명의 교장이에요. 200명. 학생 200명의 교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어때? 1년에 1억씩 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10억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교회가 경운교회인데 경운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잖아요. 6개월씩 갔다 오는 거예요. 6개월씩. 왜?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국제 인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빨리 바꾸세요, 빨리. 그래서 외국에 가면 어때요? 공학금도 너무 20만 원만 해도 어때요? 칠레는 20만 원만 하면 어때요? 국립대 졸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안 믿네. 네, 이거. 근데 왜 겁이 납니까? 이게 이제 루트가 없어서 그래. 그죠? 이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마음의 에너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을 갖고 마음의 에너지를 찾기 이런 걸 해보는데 오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가 1시간이 늦게 시작을 돼서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요 4가지를 갖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째, 전공을 꼭 넣어야 돼, 전공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하고, 없으면 홀랜드와 MBTI를 40분 만에 끝내도록, 40분까지는 못 끝내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재밌죠? 재밌어요? 네. 그 부모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모님이 하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은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키웠기 때문에요. 정말 쉽게 키웠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일을 아빠가 좋아해 줘봐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딸들을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이거를 강의하면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제 10명 미만으로 받아서 한 명 한 명. 그래서 전번에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 이제 그 맛을 조금 보고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에너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전공을 넣고 아니면 주제나 대상. 저 같으면 뭘까요? 청년이라는 대상을 넣은 거죠. 청년인데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간사라는 옷을 입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마음의 에너지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제 집에 소나타 원투솔의 3명이 딸인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옷 사러 갈 때였어. 아빠 옷 사러 갈래 하면 공포가 밀려와요. 옷 사러 가면. 그래서 이제 딸들과 3명과 딸 이제 옷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강 골목을 알아놓더라고요. 아빠 동성로 그 뒷골목에 옷도 사고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게를 딱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 그 내가 왜 가니까 여기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게를 들어가더니 옷을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사나 싶었더니 입고 나오는데 2개만 딱 건지고 나머지는 아니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딴 데 가보자 하는 거예요. 와, 3시간 정도를 돌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아내까지 가세를 하니까요. 시간이 더 오래 가. 예,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 찾기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자, 컴퓨터과인데 컴퓨터를 연구하는 게 좋은지, 그죠?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좋은지,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친구, 박양 교수가, 토목가예요, 토목가. 그런데 포스코에 떨어졌는데 7년 동안 토목 설계에 떨어진 거예요. 토목 설계. 그러니까 내내 지질을 연구해야 되고, 이제 건설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토목인데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내 설계를 해야 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신입사원 교육부스로 발령이 난 거예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러면서 어때? 사람에게 토목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사를 하게 됩니다. 국내 박사를 하는데 토목은 국내 박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토목을 국내 박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만두면서 어떻게 됐냐면 토목 플러스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대로 터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철학과를 만들어서 30명 중에 23명을 포스코에 넣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어때? 취업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어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브 창업센터라고 창업센터를 만들었어요. 대구에서 제일 비싼 땅 교보문고라고 있는데 11층과 16층에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29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1인 창조기업. 꿈꾸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ING 캠퍼스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토목을 좋아한다고 모두가 설계나 건축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토목을 갖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토목을 어때? 갖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보는 눈이 뭐냐 하면 이 홀랜드라는 겁니다. 홀랜드라는 거죠. 그 홀랜드의 흥미검사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같은 거예요. 은사. 근데 은사 중에 영적 은사를 빼는 거예요. 방언, 통역 이런 걸 빼고 지혜 이런 거 빼고 뭐냐면 일반 은사가 표현하는 방법이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자, 그래서 홀랜드가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게 크게 6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6가지. 처음에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제형이라고 그래요. 실제형.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더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회형이라고 그래서 사회형. 그죠? 세 번째,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탐구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탐구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이라고 붙죠. 기업형.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디자인을 좋아하는 예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술형. 그죠? 그리고 어떤 틀 속에서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관섭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관섭형. 그래 이렇게 6개를 알게 된 거예요. 6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쟁이 뭘까요? 실쟁은 키워드가 뭐냐면 몸입니다. 몸. 자, 몸으로 하는 직업이나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같이 합시다. 여러분 빨리 하면 조금 더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자, 몸으로 하는 일? 네? 운동선수 몸으로 하는 거에 또? 네, 소방관, 맞아요. 소방관.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실제 가서 하는 일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또? 네? 자동차 정비하는 엔지니어들 전부 다 R입니다. 또? 조금 더 크게? 무용, 그죠? 무용. 그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무용? 네. 또? 그러니까 알레이겠죠. 그죠? 예술성이 있는데 몸으로 하는 걸 줘야 돼요. 또? 네, 생산 쪽에 있는 분. 생산 쪽에 있는 분이 대부분 다 R입니다. 맞아요. 네. 또? 네, 요리사. 맞아요. 요리사. 요리사는 R입니다. 그죠? 바리스타. 사람 만나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맨날 커피를 내려야 돼요. R이에요. 사회복지사. 몸으로 하는 줄, 사람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가서 어때? 몸으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네, SR 일이죠. 또. 간호. 맞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하는 일은 R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또. 스튜디오스. 사람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가니까 내날 비행기에서 밤 날라요. 그죠? 그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또. 네, 1차 산업, 농업, 광업, 이런 게 다 R이에요. 그죠? 운전수, 비행조정사, R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있잖아요. R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에 있잖아요. 60%에서 70%가 R입니다. R.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가능하면 하나의 기술을 갖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때? 직업이 많아지거든요. 이공계열, 그래서 주로 이공계열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냐, R이 뭐냐 하면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콧구멍을 300번 입어야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죠? 썩은 이빨 몇 개를 빼야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R입니다. R. 그 다음, 의사가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중노동입니다. 반대가 S예요. 이 키워드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 교사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뭘 좋아? 과목이 있는 거죠. SA는 뭘까요? 네, 음악, 미술생님. SI는 뭘까요? 과학생님. 그죠? SR은 뭘까요? 네, 체육생님. 있는 사람. 그 다음 SC는 뭘까요? 좀 꼼꼼한 행정이나 혹은 수학생님. 아니면 SE는 뭘까요? SE.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네, 교장생님이나 혹은 학생과장 있잖아요. 교문 앞에서 몽둥이 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SE예요. 또 사람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상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담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또. 사역자. 사역자예요. 근데 사역자는 사람을 대하죠. 그죠? 근데 좀 활동적이거나 사람을 대하는데 리더십이 좀 있어야 돼요. 왜? 다양한 사람의 영적 욕구를 얼라이먼트,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SE가 목회에 잘 맞아요. 그죠? 또. 정치인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더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지만 리더십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정치인이 들어갑니다. 정치인. 또. 특수교사들, 그죠?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특수교사. 주로 R이죠. 특수교사는 R, 몸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SR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또. 됐나요? 네, 사람과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I는 탐구예요. 탐구는 키워드가 연구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죠? 아니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상품 개발, 이런 쪽이에요. 그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와 관계된 거. 연구원, 네, 교수님, 또. 끝나버렸어요? 또. 네, 컨설팅 전문가, 그죠? 빅데이터 있는 사람들이 다 I예요. 프로그래머 짠 사람 I예요. 또 과학자 맞습니다. 과학자, 그죠? 여러분 보험을 하면 보험을 다 영업한다고 생각하죠. 보험 상품 개발자,
그 사람은 I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400명밖에 없대요. 초봉이 4천만 원. 네, 그럼 또 여러분 학원에 가면 다 있잖아요. 가르친다고 생각하죠. 학원 문제지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I예요. I. 또 네. 회계사는 IC입니다.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꼼꼼하죠. IC입니다. 또 네. 됐나요? 네. 요 정도. 반대가 뭐예요? E예요. 리더십이야. 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영인, CEO. 또, 아까 목회자, 정치인. 그죠? 예를 들면, 간호사 중에 어떤 간호사? 수간호사, 그죠? 그래서 원래 간호사는 SR이거든요? 근데 그 일보다 어때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간호사가 되면 기능보다는 리더십을 더 많이 하죠. 그러면 수간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형 병원에 가야 되겠죠. 대형 병원에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개인 병원에 가면 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그러면 영어를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자격증을 더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습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기업. 자, A는 뭘까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디자인, 인쪽.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C는 뭐냐 하면 이 일과 내일이 딱 구분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전문성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가 주로 C가 많아요. 혹은 품질관리, 관리 있잖아요. 품질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 그죠? 회계 쪽에, 세무 쪽이 주로 C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뭘까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조직 속에서 꼼꼼한 일을 잘하는 사람 SC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눈을 검사 안 해도 되거든요. 검사 안 해도 되는데 딱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6개 중에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3개를 X표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X표 3개. 이게 이제 사람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모형에 이렇게 육각형을 걸어놓고 쟤는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개 X표 하세요. 됐나요? 3개 X표하고 그럼 몇 개 남아요? 3개 남았죠. 3개 중에 또 1개를 드랍하세요. X표를 하세요. 여기 좀 어려워요.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X표 하세요. 괜찮아요? 몇 개 남아요? 2개. 2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자,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청년들 몇 명만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에 안 했던 사람 할까? 했던 사람 할까? 안 했던 사람? 자, 혹시 자기가 알고 싶은 사람? 자, 오케이, 뭐예요? 검사하는데 뭐예요? SE죠. SE니까 형제는 어떠냐면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잘 이끌어가고 싶죠.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SE는. 과가 무슨 과예요? 전공이? 경영이나? 바이오요. 바이오? 자, 그러면 이제 형제는 보면 경영과 바이오? 어렵네. 바이오 끝. 그냥 너무 길어. 바이오. 법 공부하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면 경영과 바이오잖아요. 그러면 양약이라는 뜻이에요. 경영도 엑셀런트하지 않고 바이오도 엑셀런트하는데 그 2개를 결합하는 건데 S이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리더십 있잖아요. 그럼 뭘 잘할까요? 네, 경영 중에 네,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영업. 그래서 내가 그게 어때?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다고요? 왜? 검찰이 되고 싶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E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쓰고 싶은 게 리더십이면 좋은 거지만 욕망이면 위험한 거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요새 보세요. 이 리더십이 강한데 어때요? 욕망도 강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욕망은 제거하시고 이는 어때? 더 강화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검찰이 되고 싶다는 말은 어디서 원인이? 네, 여기 이가 있다는 이. 하나님이 이라는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에세이, 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 어때? 주로 네, 공직사회에 들어가더라도 레벨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급제가 잘 맞죠. 직급제. 알겠죠? 직급이 있어서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은 어때? 그런 경찰이나 혹은 직급이 있는 곳에 갈수록 더 잘 맞는 거죠. 왜?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고자 하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또. 우리 딸내미들 왔으니까. 우리 딸은 뭐 나왔어요? AS. 자, AS는 뭐냐면 예술을 좋아하는데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될 거는 A를 강, 약, 한계점 결정 중에 강으로 쓸지 약으로 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청소년 때는 A가 거의 다 나와요. 가수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서 A가 진짜 A가 있고요. 가짜 A가 있어요. 진짜 A는 뭐냐 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돼요. 아이돌하고 비교하고 아이돌처럼 잘해?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래 아이돌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아니야 이러면 그래 음악은 너가 취미나 봉사로 쓰면 돼. 그러면 메인은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A가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SA는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거든.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담이라든지 사람을 돌보는 일 쪽으로 주로 교사나 이렇게 가면 좋죠. 오케이. 뭐 하고 싶어? 음악. A는 뭐야? 음악이야? 미술이야? 미술? 미술? 미술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술을 살릴지를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강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미술을 갖고 잘하면 어때?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술을 했는데 어때? 썩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술을 활용하라는 뜻이죠. 그럼 어떠합니까? 에세이에 미술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합이 되면 네, 미술 치료를 가는 거예요. 그럼 상담과 미술 치료를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그죠?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와 딸이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딸이 얼굴이 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 이게 콩인지 팥인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이면 어때? 콩의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와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언제까지? 초등학교 4, 5, 6, 중 1, 2때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어때? 니 뭐 좋아하노? 이러면 아이가 대단히 당스럽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딸내미, 자, 니는 뭐하고? 똑같아? A가 뭐해? 노래? 노래 조금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어. 랩도 잘한다고. 랩, 그죠? 네가 미치고 나도 미쳐 이렇게 하네. 자, 래퍼가 되고 싶어? 그럼 래퍼는 취미와 봉사로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된다니까. 이렇게 정리. 그러면 음악은 이제는 취미나 봉사로 하고 그죠? 그러면 강은 뭐로 쓰고 싶어?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좋아하는 과목.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은별이 한번 해봐. 은별이 뭐예요? 누구? 저희 똑같아요. 저희 둘 다 S예요. 저번에 했었어요. SC. C는 뭐예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꼼꼼하죠. 그래서 SC와 개척교회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좋아하는데 성실하거든요. 꼼꼼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있는 친구들은 잘 도망을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기 성실이. 그래서 SC는 어떠냐? 교회 개척할 때는 SC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자, 또 혹시 자기 자녀나 궁금하신 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1000명이 넘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질문이 뭐예요? 예찬이. 네. 예찬은 뭐예요? 이시, 그죠? 자, 이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쪽 축이죠? 이시니까 어때? 시 있잖아요? 이시가 뭐냐 하면 나는 조직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조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고급 공무원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죠? 이쪽으로. 조직적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조직적. 그죠? 과가? 경영이면 어때? 이시가 잘 맞을까요? 잘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조직, 경영이나 어떠냐면 조직의 임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원. 네, 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은 안 강한데 은사가 강한 거예요. 은사가. 그죠? 뭘 하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회계사 공부하고 있어요. 회계사. 그러면 회계사 하면 어때? C2잖아요. 회계사는 뭐가, 회계사에 제일 잘 맞는 거는 IC입니다. 연구하는 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숫자나 이런 걸 깊이 빠지면서 C 꼼꼼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EC, 그 다음? A. 그러면 탐구가 약하잖아. 숫자 좋아해요? 네. 그러면 회계사가 되더라도 어떤 회계사? 회계사를 데리고 있는 회계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회계사를 평생 하러 가면 너무 힘들죠. 그죠? 회계사를 평생 하러 가면 숫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사를 거느리는 로펌을 하고 싶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잘하는 거지 회계사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회계사 경험 한 5, 6년을 하고 내가 회계법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회계법인장이 잘 맞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친구가 있는데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인데, 그건 좀 이따 MBTI 때 할게. 이해돼요? 요렇게. 그러면 어떠냐면 회계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회계 공부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탐구가 없기 때문에 막 깊이 해야 되는데 그걸 싫을 수 있어요. 그 기능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때? 그 기능을 갖고 힘을 쓰기를 원하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회계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는 빨리 리더십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한 사람, 자기가 궁금한 사람 없어요? 혹시 자기가 자녀나, 네, 우리 교수님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IS죠? IS가 뭐냐 하면, IS가 탐구를 하는데 사람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아요. 탐구가 메인이거든. SI가 아니라 IS거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연구한 걸 누구? 사람 만나서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뺏겨. 근데 연구한 걸 가르칠 때는 또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SI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IS가 많아요. IS. 교사들은 뭘까요? SI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사는 사람을 만나는데 가르치는 거는 맨날 반복적으로 가르치니까 깊이 안 가르쳐도 돼요. 그래서 SI가 교사가 많고요. 교수님은 IS가 많아요. 그래서 IS는 교수님으로서 억수로 좋은데 약간 인격적인 교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오케이. 또 IC는 인간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를 보면 인간미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사 중에 인간미가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네. 자, 또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랜더는 뭐냐면 못하는 게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1, 2 이렇게 잘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못하는 게 드러나요. 못하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왠 줄 아세요? 은사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소나타 원투쓰리 3명의 딸인데 첫째는 SE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HRD를 공부한 거예요. 인재 양성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둘째는 SA,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중간고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좀 애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돌보지를 않아요. 목표지향적이고 지가 잘하지. 그런데 이제 둘째가 있잖아요. 이렇게 20개월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런데 둘째가 있잖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우리 막내 주영이 보고, 주영이 내일 모레 중간고사 치는데 공부도 안 해. 지는 더 공부 안 해. 왜냐하면 동생을 돌보는데 너무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또 막내가 둘째를 엄마처럼 따라요. 왜냐하면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거든. 그래서 엄마처럼 따라요. 그게 바로 에세이예요. 그래서 4대를 공부하는 4대. 그래가지고 이제 돌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정리할게요. RI는 몸을 하는데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엔지니어. 그죠? 공대. 이런 게 잘 맞고요. 전문 엔지니어가 될 확률이 높아요. RA는 몸을 하는데 예술적이니까 실내 건축. 이게 RI입니다. RA입니다. RS는 뭐예요? 몸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S, 사람을 잘 만나니까
네, 서비스 업종. 그래서 서비스 업종.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작가를 낳았는데 어때? 사람을 좋아하면 서비스죠. 그럼 서비스가는 애계라고 하는데 한 친구가 영남대 전작가를 낳았는데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 독일 의료기계 회사 GMX라는 회사에 다니거든.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왜냐하면 전문 기술이 없어도 사람을 만나서 잘 스포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연봉 어때? 4,500에서 5,000 정도를 받는데 최근에 어때? 한 5, 6년 됐는데 이제는 네, 부산대 병원에서 어때? 1억 5천 연봉 제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4개를 다룰 줄 알거든. R이는 뭘까요? 몸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리더십 하니까 공장장. RC는 뭐예요? 기술직 공무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I 네, 됐죠? 그 다음에 SA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SE는 사람 자체를 잘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조금 더 하고 싶지만 뒤에 MBTI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네, MBTI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홀랜드는 뭐냐면 정리하면 이 마음의 에너지는 뭐냐면 이 무료한 시간에 내가 뭐 할까? 그래, 여행하자. 이게 마음의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홀랜드는 뭐냐면 그러면 어디로 여행할까? 유럽으로 가자. 그 말은 아시아로 못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홀랜드는 못하는 게 있을수록 좋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 그러면 진로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뚜렷하게 잘하는 2가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가지를 찾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홀랜드는. 됐죠? 궁금한 거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 MBTI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 MBTI 이거를 바뀌었어. 저도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좀 뒤기는 뒤인 것 같아요. 네, 자, 역시.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MBTI는 뭐냐? 기질과 습관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MBTI 좀 알죠, 그죠? 근데 제가 아는 MBTI는, 보통 MBTI는 좌표를 4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8개를 써요. 제가 MBTI를 배우고 1000명 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MBTI 4개 좌표를 갖고는 진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보다는 8개의 좌표를 쓰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MBTI 학회에 낸 거예요. 그래서 MBTI 학회에서 채택이 된 거예요, 채택이. 이 채택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MBTI와 리더십, MBTI와 이런 이제 자격증을 쓸 때 3단계가 그렇거든.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통과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MBTI가 뭐냐면, 제가 어느 교육에서 MB가 뭐예요? 그러니까 명박,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마이와 브릭스라는 엄마와 딸이 있는데 만나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딸이 물었어요. 엄마 딸 만나? 그래, 맞대. 엄마 내 좋아한대. 근데 왜 엄마하고 나하고는 만나면 갈등하지? 알아보니까 타입,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유형이. 몇 가지가 다르냐? 알아보니까 이 4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4가지. 정말 이걸 발견한 게 놀라운 거죠. 이 4가지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외향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내면을 돌아볼 때 에너지가 생기는 내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은 뭐와 비슷하냐면 자동차의 배터리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배터리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면 충전되죠. 그래서 이제는 외향은 자동차의 배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내향은 뭐와 비슷하냐면 휴대폰의 배터리와 비슷한 거예요. 충전될 동안은 조용하죠, 그죠? 충전되면 빵빵하게 터지죠? 그래서 이 외향과 내향은 활발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채울 때 에너지가 생기는 내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을 만나고 조직 속에서 일하고 활동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이 많고, 내향은 어떨까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일과 내일이 딱 구분되는 조금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정보를 받을 때 이 감각과 직관이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보고 듣고 경험했는 걸 기초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통찰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S와 N이 어떤 줄 아세요? S와 N은 서로 끌립니다. 서로 끌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있잖아요. S와 N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신혼이 일어나요. 신나게 혼나는 시간이 일어나요.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든. 그러면 S가 이길까요? N이 이길까요? S가 이길까요? N이 이길까요? 네? N? 왜요? 네. 네, 처음엔 S가 이겨요. 왜냐하면 S는 지난날 네가 했던 모든 짓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N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있잖아요. S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 N은 딱 한마디 합니다. 거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래서 S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N은 어때?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 가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걸 좋아하고 N은 어때? 새롭고 변화되고 근본적인 걸 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산을 보면 S는 어떨까요? 산 안에 있는 나무의 종류와 개수가 중요해요. 그러나 어때? N은 뭡니까? 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세 번째, 이제 정보를 받아들였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 그죠? 처리를 할 때 이 사고형과 왜?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정형이라는 것은 우울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좋냐, 옳았냐, 그랬냐에서 결정하면 T, 좋냐, 나쁘냐에서 하면 F예요. 그래서 T는 좀 사고를 많이 쓰고요. F가 감정을 많이 쓰기는 쓰지만 구분할 때 좋냐, 나쁘냐, 옳았냐, 그랬냐는 T, 좋냐, 나쁘냐는 F예요. 제가 T고요. 우리 아내가 F예요. 우리에게도 부부싸움이 하겠죠, 그죠?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T가 이길까요? T는 제가 이길까요? F인 우리 아내가 이길까요? 네, T가 이겨요. T는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여보,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보세요. 당신이 이랬죠? 당신이 잘못됐죠? 이렇게 규정을 해줘. 그럼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말은 맞는데 듣기는 싫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더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내는 가만히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 방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F는 한번 삐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두드리면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뭘 잘못했는데 물어요. 생각해보면 뭐 잘못한 게 없죠, 그죠? 그럼 문이 다시 한번 꽝 닫혀요. 결국 누가 이길까요? 네, F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T가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했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F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네가 네 죄를 깊이 깨닫고 내 마음의 감정에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의지의 표현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때? 미안해 가지만 그 미안한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 뭐가 있냐면 J와 P가 있어요. J를 뭐라 그러냐면 판단이라 그래요. 세 번째 판단한 대로 행동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P는 뭐냐면 P는 두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듯이 융통성 있게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J는 국어, 영어, 수학이면 국어, 영어, 수학 순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P는 어때? 융통성 있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MBTI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MBTI는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정말 재밌죠?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외향적인 사람. 그죠?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목사님하고 두 사람. 그 다음에 내양. 자, S. 네, S. 구체적이고 실적인 좋아하고 N. 새롭고 변화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N. 그 다음에 T.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 T. F. 이제는 좋으냐 나쁘냐에서 결정하는 사람. J.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P. 융통하게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섞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MBTI는 뭐냐면 오른손 왼손 쓰는 횟수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경향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MBTI를 갖고 진로 지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좀 알게 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MBTI를 갖고 진로를 지도하려고 하면 개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how와 what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how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요. what은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how의 what이에요. 선교사는 how의 what이에요. 제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 난 선교사로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딱 듣는 순간에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좀 분석적이고 약간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복학생이었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조선 땅에 있는 영혼에게 상처 주는 것도 부족해서 열방에 가서 상처 주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말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친구 오더니 형, 나 선교사로 허입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딨냐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크림이라는 선교단체인 거예요. 거기는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의 모든 정보를 취입해서 선교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고 또 분석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how인데 어떤 선교사냐는 what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how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바깥에 있는 네 가지. 바깥에 있는 네 가지. 바깥에 이제 뭐가 있냐면 EJ가 있고 IJ가 있고 EP가 있고 IP가 있죠. 그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 J라는 건 뭐냐?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 이 기준을 유지하려는 섭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 생각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원칙이든 이런 것들을 갖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섭성이 있어요. IJ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니일과 내를 딱 구분하고요. 관계를 맺을 때도 너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IJ의 최고의 가치는 성실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모임할 때도 오늘 1시면 어때? IJ는 오늘 옵니다. 1시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EJ는 뭐냐면 이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확장해 가는 걸 좋아해요. 확장해 가다 보면 좀 안 맞죠? 그럼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도 안 맞죠? 그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도 안 맞으면 죽여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EJ의 최고의 가치는 생산성입니다. 결과 내는 걸 좋아해요. 생산성이에요. 근데 이 P는 뭐냐면 P는 모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J의 기준에서 보면 모양이 없지 지 나름대로 모양이 있어요. 그게 I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IP는 어떠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에너지가 생겨요. 좋아하는 일에만 생겨요. 그래서 깊이 빠져요. 주로 매니아가 많아요. 매니아. 혹은 좀 심하면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IP가 뭐냐 하면 왜 그러냐면 IP의 최고의 가치는 유익입니다. 유익할 때 반응해요. 깊이 빠져요. 근데 EP는 뭐냐 하면 지가 좋아하는 일에만 에너지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진로 지도하다 보면 EP가 제일 어려워요. EP는 외향이라고 말도 재밌게 하거든요. 간사님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컨설팅 해야 되니까 막 생각하는데 갑자기 간사님 저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EP는 하나를 갖고 돈이 되겠냐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취미나 봉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P의 최고의 가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과 이게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옷가게를 하면 누가 옷을 제일 잘 팔까요? 옷가게를 하면? 네, 옷가게를 하면 누가 제일 옷을 잘 팔까요? 옷가게. 네, EJ가 처음에는 옷을 잘 팔겠죠. 왜냐하면 어때? 이 가게에 딱 들어온 순간에 내가 오늘 너에게 옷을 팔고 말이야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도 잘해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옷 사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다시는 안 가고 싶죠. IJ는 딱 들어오면 옷을 사러 온 사람인지 옷을 보러 온 사람인지를 딱 결정해요. 그래서 보통 누가 옷을 잘 파느냐 하면 EP가 옷을 제일 잘 팔아요. 왜냐하면 누가 여기 들어오면 이 무료한 시간에 네가 왔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야. 그죠? 그래서 언니 어디 갔어? 시집간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러면 가방에 하나 들려있어요. IP는 옷 파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사를 하면 어떨까요? 교사? IJ는 어떨까요? 니일과 내일을 딱 구분하니까 내 반만 철저히 관리해요. 근데 EJ는 어떨까요? 내 반만 관리하기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학교 앞에 몽둥이 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EJ예요. EJ.
EP는 어떨까요? 내 밥만 관리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때? 클럽 활동이나 활동을 만들어서 즐거움을 주게 해요. IP는 어떨까요? 옷 파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에너지가 생겨요. 자, 됐죠? 자, EJ 손 들어봅시다. EJ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 있죠? 그죠? 리더십 있죠? 이 리더십 있죠? 네, 우리 이제 집사님도 리더십이 있으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주로 장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리더십. 왜? 직급 사회에서 잘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J. 내일과 내일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IJ는 뭐냐면, EJ는 직급 사회로 가야 되고, IJ는 내일과 내일이 딱 구분되는 뭐예요? 관리나 혹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일과 내일이 구분되는 딱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자, EP. 네, 즐거움이에요. EP 별로 없어요? EP가 많아요. 교회가 재밌는데. 네, EP.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EP는 뭐예요? 즐거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고 액티비티하고 그런 거예요. 자, IP. 깊이 빠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매니아들이 많고 중독이 있거나 혹은 특별한 걸 좋아해요. 주로 작가들. 그죠?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IP가 많아요. 자, EJ. 리더십을 발휘하긴 하는데, 자, 이까지 나갈까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데 뭘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보면 안인 거예요, 안. 그죠? 그래서 보통 표면적인 거는 약간 사람을 보면 느껴져요. 근데 요 안은 안 바뀌어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주로 요 안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 디비진다 그런 얘기 하죠. 속이 반대이기 때문에 디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안이 뭐가 있냐면 ST가 있고 NT가 있고 SF가 있고 NF가 있죠. SF는 실제적인데 T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무적인 일을 잘해요. 주로 행정적인 일을 잘해요. NT는 구석에 있는데 T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이론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혁명의 이론은 누가 만들까요? 주로 NT가 만들어요. 근데 NT는 절대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혁명을 일으키면 T,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로 글을 씁니다. 그럼 누가 혁명을 일으킵니까? NT가 썼던 책을 읽었던 SF나 NF가 그 책을 읽고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순교자형을 받아요. 그 다음 SF는 실제적인데 감정을 잘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을 잘해요. 공감. 필요를 잘 채워요. NF는 구석에 있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사예요. 치유사. 혹은 교육. 여기서 교육은 교사라는 뜻이 아니라 잠재력을 잘 끄집어내는 것. 또 열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만약에 자기가 상담을 하면 어떨까요? 상담을 하면 ST는 어떨까요? 감정을 안 느끼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고 상담하죠. 그걸 보고 직업 상담사. NT는 뭐예요? 상담 문제지를 만드는 사람. SF는 사람의 필요를 잘 도와주니까 지지 상담, 가정사역이나 이런 게 잘 맞고 복지나 이런 게 잘 맞죠. NF는 어때요? 구석에 있는 독특한 감정을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치유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ST. 네. 그죠? 그 아까 IJ였잖아요. 그죠? 네? 네, ISTJ죠. 그러니까